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요.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던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출제 포인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영역인데요. 자, 외국인 등의 범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신고 또 일정한 경우에 허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이라는 게 매매 계약 또는 이제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 공급 계약 하면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도 강의 다 같이 국적 표시하고 매수 용도를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무상계약 같은 걸 제기해라. 증여계약이나 이런 경우도 다 바로 따로 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 8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외국인 등의 범주. 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외국인 자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이 사람은 외국인 등이라 부른다. 그 외에 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자, 이 임원의 2분의, 사원이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뭐 이런 것 좀 나오는데 이거 보지 말고요.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이라고요. 아니, 못 외운다고. 바로 이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릴게요. 딱 단순해 되게. 법에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딱 하면 단체라든가 법인 이런 데 문제가 되는데 딱 2분의 1이 한국인이다. 그러면 2분의 1이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니까 거기도 어디에 속한다? 외국인 등에 속한다. 이런 논리 구조. 요것만 하나 특이한 거고, 뭐 외국 정보자, 국제기구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 외국인 등이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바로 날려버릴게요. 1번. 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점점점. 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게 구성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이요. 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점점점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죠? 3번 질문. 외국의 법령 어쩌고 저쩌고 끄트머리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2분의 1만 한국인이고 2분의 1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고요. 4번 질문이요.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고 그런 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아니 뭐 이거 분석해서 뭐 밤에 잠 안 오실 때 외우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구조의 문제야. 법에서는 싸가지 없는 놈에 대해서만 쭉 종류를 나열한다고. 그리고 얘가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파가지고 어떻게 막 뒤집어서 출제될 개연성이 낮아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하여튼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뭐 자본이 됐든 지분이 됐든 그러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게 첫 번째 논의의 포인트. 이걸 깊이 갈 주제가 아니에요. 이걸 읽어버리잖아요. 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이걸. 이게 이제 기억이 날 거냐, 이거지. 시험장 가면 멘붕 와버려요. 그냥 무조건 다 외국인에 해당한다. 옳은 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요렇게 하나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신고 대상 하나 볼까요? 자,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 취득이라는 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상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상이면요, 외국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걸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한국 사람의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는 없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전제로 했으니까.
증여를 받는 것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이 아니라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따로 이 신고의 얘기가 없어. 근데 외국인의 경우 아까 공급계약,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공급계약, 매매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른 무상계약 등을 통해서 이 부동산 등을, 자, 토지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취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네. 계약. 계약 외 원인. 계속 보유. 자, 가십시다. 계약의 증여 계약 등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와 같이 여기 이제 경매 나오고 법인 합병 상속 나오게 되는데 이게 민법에서 공부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을 얘기합니다. 따로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일정한 민법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보유. 한국인이었다가 중간에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된 사람. 계속 보유하려면 역시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자 가볼까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60일에 6개월이에요. 나중에 60일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국내 사람들 부동산 거래 신고만 얼마? 30일로 단축이 됐고요. 이 뒤는 그대로 60일에 6개월. 기존 법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짜증나 하여튼 간에 이것도 30일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 외국 편하게. 야,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60일이었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도 60일이었고요. 이게 이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근데 중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에 개공이한 신고 또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이거 할 때만 30일로 단축이 돼버렸다고. 근데 여기는 그대로 60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 짜증나. 별 날짜가 뭐가 중요해. 근데 통일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외국인이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대신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은 했으니까 계약, 증여 계약에 따라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제외.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안 하면 과태료 300이에요. 계약 외 원인. 자,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 계속 보유.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은 따로 등기를 안 해도 민법 조문 등에 따라서 그대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아까 계약의 경우는 과태료 300이었고 나머지는 과태료 100만 원. 시간도 넉넉하게 주잖아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렇게.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허가예요. 자, 우리 토지거래과제 한번 공부하셨어요. 토지거래과제. 그것도 요거랑 같은 관계를 따지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니까 군문야생. 요즘엔 종류 따지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군문야생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할 때 문자 들어갔다 썼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군문야생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외국인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군문야생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허가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이때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지역 등에 있는 경우로서 혹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토지 취득 허가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이슈야. 아까 신고 중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토지,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군문 야생일지라도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을 받아냈었다라고 한다면 따로의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순서가요.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공부하셨고 두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제 먼저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개 주제랑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등이 허가대상 지역 안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저희랑 똑같죠. 유동정부요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죠. 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고 대상을 60일, 6개월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벌금. 그래서 과태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벌금은 법원의 판사가 부과하는 것이다. 그 차이. 다시 신고 대상은 사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그리고 지금 허가 대상은 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게 뭐가 된다? 벌금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들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두 번째 박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죠?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취득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계약에 따른 취득, 유상을 빼면 증여계약밖에 없거든, 무상계약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어떻다?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 매매나 공급계약은 이거 하기 앞서서 먼저 뭘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증여계약 이런 것들만 주로 따로 취득신고, 계약에 의한 취득해서 이때 계약은 확률상 증여계약밖에 없다고요. 2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토지에서 저당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것도 매매 공급을 제외했을 때, 그때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얘는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질문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6개월의 신고. 이거 상관없죠. 임대차는 지금 취득을 해야 된다고. 취득인데 매매 공급 제외라고. 임대차는 당연히 어떻다? 신고 항목이 아니죠. 저당권도 임차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아닌 거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임차권 신고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라고. 소유권의 취득. 다시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부동산의 취득계약, 소유권의 취득계약에 대해서 어떻다? 신고 의무가 있다. 4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 신고. 틀렸죠? 60일. 이게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30일이니까 확실히 틀린 거고, 이제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돼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틀리기 위해서 아예 아사리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159페이지 5번 지문.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중요쟁점. 6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죠?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이 이 계약에 따라서 이 계약에 따른 외국인 등이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지금 뭐야? 요거 틀렸고, 그게 지금 문제가 같은 게, 지금 5번, 6번, 7번 다 똑같죠? 답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8번, 국토부 장관은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해서 틀렸죠. 이게 뭐냐면 시군구청이에요. 시군구청장. 허가도 누가 하냐면 시군구청장. 아주 어렵게 꿨어요.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다고요. 그럼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 아까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300 이하라고 했는데 누가 부과한다? 신고관청,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토지거래과처분도 다 누가 한다고? 토지 취득허가든 토지거래허가든 다 시군구청장.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일단 논의의 포인트가 지금 보니까, 자, 바로, 취득을 하는데, 일단은 객체는 뭐가 된다? 소유권의 취득. 뭐를 제외한? 매매, 공급 계약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제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다 신고해야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어떻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명제로 그동안 나왔던 답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외국인이 경매로, 그럼 자, 뒤에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경매, 상속, 법인 합병,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맞죠? 약간 바꿔치기 하고 있잖아. 신고관청이 이퀄 시군구청장이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고관청 냈으니까 살짝 바꿔서 시군구청장으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한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도 3개월 내에, 틀렸네요. 6개월 내. 계속 보유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얼마? 6개월 내. 4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도 뭡니까? 법률 규정에 포함이 되나요? 본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본문 위에서 네 번째 줄, 신고 의무, 바로 밑에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 괄호 열고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나와 있죠? 이것들이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거 공부하냐면 민법 물권법 공부할 때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뭐가 됩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그대로 물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 판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 외의 원인이면 어떻다? 야, 취득한 날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160페이지.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합병도 지금 나와 있죠? 쫓아가시면 안 돼. 계약 외의 원인에 따른 취득은 다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계속 바꾸고 있어요. 확정 판결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약 외의 원인이 무조건 뭐라고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6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죠? 60일이 아니라 6개월. 출제위원도 힘들어요. 같은 걸 맨날 똑같은 걸 한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7번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 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그 밑에 계속 보유에 관련된 지문 보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2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이날이 변경된 날이거든요.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틀렸죠? 그 국토부 장관 틀렸죠? 신고든 허가든 다 시군구청장 혹은 신고관청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죠. 4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 신고 의무 있다죠. 없다니까 틀리게 뽑았죠. 오른쪽 이제 허가 대상 관련 쟁점들 보겠습니다. 교재 161페이지 1번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호지역 해서 군문야생에 해당이 됩니다. 군문야생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셔야 돼요. 군문야생 군사기지 우는 그 다음에 문화재 야생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호지역 해서 생태경관 보호지역에 있으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옳은 표현. 아주 길었어요. 중문 엄청 길었어요. 2번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 장관 틀렸죠? 다 신고든 허가든 시군구청장 또는 신고관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자꾸 장난치고 있네요. 주체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토지 거래 허가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나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도 자, 다 뭐라고요? 이게 시군구청장 혹은 신고관청에다가 허가나 신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석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호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맞고요. 4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3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틀렸고요. 따로 없어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고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말 자체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지. 논리 체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6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그 밑에 답이 됐네요.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관 부동산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입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요. 누가 지금 신고를 수리합니까? 시군구청장. 누가 신고를 수리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이런 특별자치시장이 포함이 된다고 치고 자, 요는, 자, 요거, 지금 이렇게 구성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되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61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 내용, 신고 내용에 제출 나와 있죠? 이 문제를 엄청 꽈놓은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신고관청,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고 내용을 보통 시도지사에게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어떻다? 윗사람이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세종시장은 이걸 보고서를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나머지 애들,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이런 얘기였어. 뭐 답을 작년에 뽑았는데 어려웠고요. 자, 한 문제만 더. 여러분 자료 16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문제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등의 국내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옳은 표현. 니은번 경매 자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죠. 계약이 60일 계약 외 원인이나 계속 보유는 얼마? 6개월 그 60일에 틀렸고요. 디귿번 상속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 맞습니다. 어려웠어요. 계약은 300 나머지 계약 외 원인과 계속 보유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군구청장. 리을번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자, 해서 보니까 이거 맞나요? 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지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여기는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법조문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허가.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이제 끝낼게요. 바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 범주에 등장을 한 주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제상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한 내용이라서 이 설명을 드리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갈 때는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까지 다 소화가 돼야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내긴 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기 보이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자료, 한 페이지 좀 넘나? 이 자료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매도인, 매수인이 와야 되죠? 중개사무소에 만나야 되죠? 물론 이제 일방 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다 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핸드폰 인증, 사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 있게 되면은 실제 매도인도 멀리 있어도 돼. 매수인도 멀리 떨어 있어도 돼. 중개사하고 전혀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개공이 이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창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을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본질이 뭐냐면 삥 뜯자는 거예요. 세금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앞에서 계약 체결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 뜯겠다는 거예요, 세금. 본질이. 근데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을 맺게 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그 데이터, 계약서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입니다. 이거 나중에 등기랑 비슷한 개념을 갖는데 가볼까요? 이거 전자계약 당사자 개인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요건 나중에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에 전자 신청을 할 때 자연인 법인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중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종중, 문중, 종중.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하고 거래를 할 때는 결국은 어떻게 중개업소에 가서 직접 만나서 대표자가 사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자, 적용 대상 계약. 보니까 공급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다 포함됩니다. 이건 이슈가 안 돼.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까지.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범주는 임대차 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단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개공이 지금 전자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하는 거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 간의 각종의 계약은 어떻다? 전자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작년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출제가 돼요. 처음 문제 구성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구성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확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원래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면 나중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공,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에 운영하는 서버에 올려버려 컴퓨터에 올리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다?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 확정일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확정을 하게 되면 자, 임차인이 주민센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가서 이사 들어온 날 그 계약서에 도장받는 걸 확정일자라 부르고 이게 소위 이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고 노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그거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임법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보존 의무.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앞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3년. 그리고 거래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나 또는 이제 전자 계약 과정에서 확인 설명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이 계약이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없다. 왜? 자동으로 보존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답을 뽑아요. 근데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도 답은 이 셋 중에 하나를 뽑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있어서 자,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 종종 법인 아닌 사람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매매계약, 공급계약 외에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자 전자계약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전자계약과는 아무 관련 없죠. 이건 개공이 주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의제되게 됩니다. 그 외에 보존 의무, 확인 설명서 3년, 거래약서 5년인데 이거 보존 의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63페이지 지문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이 됐네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답이 됐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문제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은 더럽게 복잡해요. 그 책자야. 책 하나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책 한자예요. 그거 다 할 수 없거든. 그럼 이제 법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답 예상대로 이걸 답을 뽑았어요.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모르겠고요.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틀리게 뽑았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존. 틀렸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문이 하나, 둘, 셋, 네 개, 뭐 다른 데서 하나 섞여서 나왔을 텐데 하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지금 2번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필요가 없어.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되는 쟁점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 본다. 보존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서태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체크합니다. 수고했습니다.